자,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려고 하는 학자가 이 브래드쇼예요. 브래드쇼. 브래드쇼에 이제 들어가는데 브래드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브래드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규범적 욕구입니다. 규범적 욕구. 네 가지를 얘기해, 네 가지. 규범적 욕구. 이거는 규정에 의해 알게 된 욕구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이 규정은 누가 만드냐? 전문가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전문가는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세계적 생계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최저 생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네들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려운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규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그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정작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들이 모두 빠져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규범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규정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규정을 딱 알려주면 내가 그 현재 있었던 규정과 내 욕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와 비교해서 그 규정이 맞냐 안 맞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겠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규범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규범적 욕구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니 집단의 규모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이 욕구를 파악할 수, 집단의 규모, 이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 규범에 의해서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수량화가 할 수 있다는 거. 몇 명 중에 몇 명이 수급자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급자면 수급자. 그 사람들이 직접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이제 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단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시간의 기준이 이제 상이할 수 있어요. 누구에겐 누구. 그러니까 노인에게는 어떻게,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아동에게는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 규정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브래드슈의 이 규범적 욕구입니다. 자, 규범적 욕구는 다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알게 된 욕구가 규범적 욕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지적 욕구. 자,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 느낌에 의해서 또는 인지적 욕구라기도 하고도 느껴진 욕구라고도 해요. 느껴진 욕구, 이제 인지적 욕구, 느껴진 욕구. 즉, 자신의 알게 된 욕구가 이 인지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욕구가 느껴진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와서 욕구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욕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욕구로 이제 자신의 욕구,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욕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이제 내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의사를 표현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내 느끼를 알게 되는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욕구를 알 수 없어요. 조사 대상자의 욕구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문에 참여한 사람만
삶에 참여한 사람만 욕구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욕구가 측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측정된 욕구가 상이할 수 있겠죠. 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욕구, 느껴진 욕구는 자신의 스스로 욕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된 욕구, 인지된 욕구, 감축된 욕구 또는 느껴진 욕구, 인지적 욕구 먼저 이렇게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욕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상태가 어떠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자, 느껴진 욕구, 자신의 느낌으로 알게 된 욕구요. 그리고 그 욕구는 누가 제일 잘하냐? 자신이 잘 알아요.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표현된 욕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현적 욕구 또는 표현된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느껴진 욕구가 이제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야, 나는 왜 밥을 잘 못 먹냐? 이런 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느껴진 욕구다라고 표현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느껴진 욕구가 표현된 겁니다. 느껴진 욕구가 표현된 것이 이 표현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대기 기간 걸어놓고 뭐 하려고 할 때 서비스가 막 대기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껴놓죠. 수요를 개념으로.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표현한 사람들이 이 정도 많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표현된 느낌은 느껴진 욕구가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표현된 욕구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표현된 욕구죠. 자, 그래서 서비스 대위기장 명단 이런 거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적 욕구입니다. 자, 비교적 욕구, 뭐 다른 건 상대적 욕구, 뭐 이런 거죠. 타인과 비교해서 비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아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 비교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저렇고, 근데 왜 쟤는 저러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비교적 욕구.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규범적 욕구죠.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규정, 즉 법을 통해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규범적 욕구다. 인지적 욕구 뭐야? 내 느껴진 거죠.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아. 그런데 왜 나는 왜 밥도 못 먹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이제 혼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느낌으로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느껴진 욕구가 뭐였지? 내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 해서 신청을 하는 주민센터 가서 수급자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표현된 욕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느껴진 욕구가 표현된 거. 자, 비교된 욕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맨날 고기 먹는데 나는 왜 고기를 못 먹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비교적 욕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집단 간의 비교, 야, 대기업은 이만큼 버는데 중소기업은 이만큼 버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욕구가 이 비교적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맥거리랜드가 있습니다. 자, 맥거리랜드가 이제 얘기하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신규 욕구입니다. 자,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있죠. 그래서 1급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려고 노력하고 해서 그
성취를 한다, 하려고 하는, 노력해서 1급에 합격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성취 욕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시험에 합격하려야 이런 것들 이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이제 권력 욕구라고 하면 친교 욕구를 좀 먼저 볼까요? 친교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욕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욕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친교 욕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하니까 그 이후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감투 하나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력 욕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권력 욕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권력 욕구다라고 이제 맥그리랜드가 얘기합니다. 성취, 권력, 친교 욕구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맥그리랜드고요. 자, 규범적, 그다음에 인지적, 표현적, 그다음에 비교적 욕구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브래드 쇼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그리랜드가 이제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알더포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공평성 이론, 형평성 이론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이 공평성이냐, 형평성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형평성 이론. 즉 뭐냐면 개인의 행위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또는 공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어떠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들 이런 것들이 잘 되느냐에 따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이 보상이 높아.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줬어. 내가 일을 했는데 급여를 많이 줘.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더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형평성 이론이죠. 그러니까 즉 노력과 보상 간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냐가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는데 변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내가 얻는 것이 있어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평성. 동기부여하는데 형평성이 중요한데 그 형평성은 노력과 보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허즈버그가 이제 동기위생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허즈버그는 동기위생이론을 하는데, 자,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예요, 직무. 직무. 그래서 이제 직무를 하는데, 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직무를 하는데,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 이 동기 요인이에요. 즉 뭐냐면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생기지 않아요. 불만족 이런 건 생기지 않아요. 불만족 이런 건 생기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 요인은 직무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직무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동기 요인은 직무에 대한 내용인데 동기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만족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 요인에 불만족은 생각이 않지만 그래도 이 요인을 좋게 하면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생겨서요. 직무 성과가 올라간다. 동기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동기가 안 생겼어. 업무를 하는데 동기가 안 생겨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동기가 생기면은 뭐요?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동기가 생겨버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기 요인이고요. 자, 위생 요인은 환경입니다. 환경 요인, 즉 환경이 좋으면 불만족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족감은 올라갈 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기 요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가 높아지면 업무의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위생 요인이 좋다라고 해서 성과가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족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성과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위생 요인이고요. 동기 요인은 동기 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지 않아. 그렇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 요인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 요인을 올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불만족은 생기지 않으나 동기가 올라가면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기 요인이고요. 위생 요인은 위생이 좋으면 이제 불만족이 없어져요. 자, 불만족이 없어지지만 뭐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좋다 하더라도 불만족은 없어지지 성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생 동기이론의 특징이에요. 동기이론은 나쁘면 불만족은 나빠나지 않지만 동기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위생이론은 좋으면 불만족은 없어지지만 성과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기 위생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알더포의 ERG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책에는 넣어놓지 않은데 ERG 이론, ERG 이론인데요. 자, ERG 이론이라는데 ERG가 존재 요인, 마찬가지로 존재 요인, 관계 요인, 성장 요인입니다. 똑같죠. 알더퍼나 맥그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존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주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존재 욕구입니다. 그래서 알더퍼 이론의 존재 욕구 해가지고 이 의식주에 좀 초점을 두고요. 자, 관계 욕구라고 해서 뭐예요? 인간관계죠. 소속이라든지 자존감, 요게 이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에 이제 보는 것이 관계 욕구.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자아 실현의 욕구죠. 자아 실현 욕구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 유형은 정부에서 제시한 노인 1000명당 적정수 병원 수로 A 지역의 보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다. 자, 정부가 제시한 노인 1000명당 적정 병원 수 누가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거네요. 전문가죠. 전문가가 야 노인 한 명당 얼마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걸 봤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욕구죠. 자, 인구 1000명장에 넣어놓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 1000명장 병원 적정수를 누가 한 거예요? 전문가가 정한 거죠. 전문가가 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규범적 욕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표현된 욕구는 내가 느껴진 욕구가 그러니까 인지적 욕구는 내 스스로 인지를 한 것이 인지적 욕구고 이 인지적 욕구가 표현된 게 표출된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욕구다. 생존의 욕구는 없죠. 이게 브레드 요 내용이 들어간다. 요거 이제 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브래드쇼의 이 욕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더퍼냐 뭐 이런 것들 봤던 건데요.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는 최상위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생한사 존차, 자아 실현의 욕구. 맞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맞습니다. 자, 2번. 알더퍼의 ERG 이론의 욕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알더퍼의 ERG 이론.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존재가 있고요. 관계의 욕구,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 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허즈번즈의 동기위생이론이네요. 자, 허즈번즈가 동기위생이론을 얘기했어요. 동기이론과 위성이론을 이야기했죠. 감독 안전은 위생에 해당한다. 감독 안전, 위생. 자, 위생이 뭐였어요?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이었죠. 환경 요인이었어요. 일과 관련된 환경 요인이 위생 요인이었는데 그런 위생 요인을 좋게 하면 불만족이 감소되나 만족감, 즉 생산력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냐, 감독을 하느냐 이런 환경에 대한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위생 이론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맥그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자, 성취 동기 이론. 자, 맥그리는 성취, 권력, 친구의 이론으로 이야기했죠. 맥그리랜드의 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요인은 관계 욕구보다 상위이다. 자, 성장 욕구보다 성장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높다. 근데 우리 맥그리랜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맥그리는 성취, 그 다음에 권력, 친교의 욕구죠. 자, 이게 이제 여기죠. 자, 그런데 성취 욕구, 왜냐하면 성장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상위 욕구다. 자, 성장 욕구. 자, 성장 욕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커가려고 하는 거죠. 성장 욕구, 관계 욕구. 이 욕구는 누구 거요? ERG 이론인데요. ERG, 알더퍼의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 성장의 관계 얘기 나오잖아요. 관계, 성장. 이거 ERG 이론입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네요. 이 성취동기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현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죠. 어떤 공평성이요? 배분에 대한 공평성이었죠. 노력을 했고 그 보상 간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